한국 시간으로 5월 25일 월요일 오전 9시에 개최된 AWPPV 더블 원아싱 2026. 모처럼 우리나라에서는 공휴일 아침이라는 황금 시간대에 IB스포츠에서 방영하게 되었다. 따로 4월 말과 5월에 펼쳐진 다이너마이트 리뷰를 만들기는 너무 늦은 것 같으므로 더블 원아싱 리뷰에 앞서 여기서 언급하고자 한다. 다비 알리는 4월 15일 다이너마이트에서 MJF를 상대로 타이틀을 획득한 후 4월부터 매주 다이너마이트에서 방어전을 가지다가 5월부터는 다이너마이트는 물론 콜리전에서까지 방어전을 가지며 4월 중반부터 5월 하반기까지 39일이라는 집권기 사이에 무려 8번이 방어전, 평균 5일에 한 번 방어전이라는 미친 기록을 세웠는데 한 달 동안 매주 토마소 치암파, 브로디킹, 케빈 나이트, 팍, 타케시타 코노스케, 세미 게바라, 마이크 베일리와의 방어전에서 미친 경기를 펼치면서 불과 한 달 남짓한 챔피언 기간임에도 한 3에서 4달 정도의 집권기를 보는 것 같은 포만감을 들게 해주며 AEW의 역사를 통틀어도 가장 인상적인 챔피언으로 남는 데 성공한 것 같다. 한편 오스프레이는 목 부상으로 인해 고전하던 와중에 자신이 겨냥하던 자신의 목을 부러뜨렸던 숙적인 존 목슬리의 제안을 받고 데스라이더스와 동맹을 맺으면서 심각한 목 부상으로 인한 경기 스타일 변경 및 컨디션 회복이라는 서사를 스토리까지 끌어들이는 데 성공하며 다시 한번 오웬 하트컵의 우승을 노리며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펼쳐지는 올인 메인 이벤트를 노리게 되었으며 애덤 코플랜드와 크리스찬 케이지는 FTR의 대립에서는 도중에 오렌지 캐시디와 콩글로머레이션, 영벅스 등이 엮이며 AEW 태그팀 타이틀 전선과 트리오스 타이틀 전선이 동시에 엮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등 AEW가 5월 한 달 동안 더블 오어 나싱을 빌드업하며 보여준 봄은 AEW의 전체 역사를 통틀어도 제일 알찬 역대급 시즌이 아닐까 하는 게 주관적인 생각이다. 4월 말부터 5월 말까지 5주간 개인적으로 가장 재밌었던 경기로는 다비 알린과 타케시타 코노스케의 AEW 챔피언십 매치를 뽑고 싶다. 이렇듯 2026년 5월 역대급 폼을 보여준 AEW이기에 더블 오어 나싱에 대한 기대치는 더욱 높아진 상태에서 쇼는 개최되었다. 단체가 회복세라는 것을 증명하듯 미국에서는 몇 년 만에 이번 PPV가 완전히 매진되는 호조를 보였다고 한다. 어쨌든 역대급 빌드업을 선보이며 더블 오어 나싱, 한국 시간으로 석가탄생일 공휴일 아침이라는 황금 시간대에 방영하게 되면서 평상시보다 많은 사람들이 시청하지 않았을까? 오프닝 매치로 펼쳐진 FTR과 애덤 코플랜드, 크리스찬 케이지의 AEW 태그팀 챔피언십 아이퀸 매치. 오프닝부터 이 대립의 최종장답게 정말 엄청난 경기가 나왔으며 이 정도면 에지와 크리스찬의 태그팀 커리어뿐만 아니라 에지와 크리스찬 개인의 커리어를 통틀어도 당당히 순위권에 꼽힐 경기가 탄생한 것 같다. 특히 시전자가 엣지는 아니었지만 간만에 불피어가 나왔으며 FTR에게 공격당했던 에지의 아내 베스 피닉스가 나와 FTR의 패배에 일조했기에 이 대립에 있어 아주 좋은 마무리였다고 생각한다. 보통 아이퀸 매치는 95%의 확률로 선역이 이길 가능성이 높은 데다 반대로 악역 쪽의 이미지는 어느 정도 망가지는 것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기는 간만에 잔혹하고 처절한 아이퀸 매치였기에 FTR가 받을 타격은 별로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아무튼 이렇게 정말 25년 만에 처음으로 태그팀 챔피언에 등극한 에지와 크리스찬. 에지의 탐욕에 대해 이런저런 말이 나온 건 사실이지만 이걸 위해서 WWE를 떠나 AEW에 온 거나 마찬가지기에 이 정도는 다들 납득할 수 있지 않을까? 올인이 3개월밖에 안 남은 시점인 만큼 올인에서는 확실히 루머대로 에지와 크리스찬, FTR, 그리고 영벅스까지 3팀이 TLC를 치를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은퇴를 코앞에 둔 에지와 크리스찬이니만큼 태그팀 타이틀을 오래 들고 있지는 않을 것 같고 올인에서 영벅스에게 타이틀을 내준 뒤 역시 루머로 계속 돌고 있는 뉴데이의 데뷔로 영벅스, 뉴데이로 스무스하게 넘어가지 않을까? 아무튼 오프닝에서 이날 최고의 경기가 탄생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내 착각에 불과했다. 두 번째 경기로 펼쳐진 오카다 카즈치카와 타케시타 코노스케의 AEW 인터내셔널 챔피언십 매치. 오카다와 타케시타의 불화만 해도 반년은 넘었던 것 같은데 드디어 오랜 불화 끝에 제대로 된 진검승부를 펼치게 되었다. 작년 월드엔드에서의 경기는 못 본 척 넘어가자 어떻게 보면 두 일본인 에이스 간의 세대 항전도 되는 경기인데 AEW에서의 대립에서는 그 점에 녹여나지 않아서 못내 아쉬웠다.
대립을 계속 지속하기는 인터내셔널 타이틀과 타이틀 전선이 이 대립을 위해서 거의 반년 동안 멈춰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였던 데다 정말 긴 빌드업 끝에 펼쳐진 경기였기에 이 경기의 승자는 반드시 타케시타가 되어야 했고 그와 동시에 이 돈 칼리스 패밀리의 내전 스토리도 반드시 끝이 나야 했던 시점이었다. 타케시타뿐만 아니라 AEW 커리어의 95% 이상을 챔피언을 지냈던 오카다의 캐릭터와 기믹 쇄신을 위해서라도 말이다. 오카다의 전성기를 아는 사람으로서 오카다가 AEW 입성 후 치르는 경기들은 늘 아쉬울 수밖에 없었고 작년 올인에서 케니와 치른 경기도 미묘한 퀄리티가 나왔기에 그렇게 크게 기대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오카다가 AEW에 오고 난 후 가장 좋았던 명승부가 탄생했다. 물론 오카다가 2010년대 중후반에 치루었던 여러 레슬킹덤 메인 이벤트급의 클래식에 비하면 여전히 한 끗발 정도 아쉬움이 남는 경기였지만 그건 기준을 완벽한 5성급으로 봤을 때의 이야기고 이 정도면 계속해서 아쉬운 폼을 보여준 오카다가 충분히 봉인을 풀고 아직 기량이 죽지 않았다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주지 않았나 싶다. 특히 이 경기에서 처음 선보인 에어프런 레인메이커는 꽤 위력적으로 보였기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써도 좋을 것 같다. 덕분에 현 세대의 일본 에이스가 되고자 하는 타케시타는 이전 세대의 일본 에이스였던 오카다에게 잡을 완벽하게 받아내며 나름의 바톤 터치를 성공했다. 경기 후 오카다와 타케시타 그리고 돈 칼리스 패밀리와의 묘한 기류 가운데 카일 플래처가 복귀했고 오카다와 나를 세우며 타케시타 쪽을 지지하는 줄 알았으나 그대로 크로스라인을 날리고 타케시타를 배신하며 타케시타는 완전히 돈 칼리스 패밀리에서 축출된다. 향후 타케시타, 플래처로 갈 듯. 아무튼 이 경기 역시 이날 쇼에서 최고의 경기라고 부르기에 손색이 없을 만한 훌륭한 명승부였다. 그래서 오프닝과 두 번째 경기가 이날 최고의 경기가 되겠군이라고 생각했으나 이 역시 나의 착각이었다. 네 번째 경기로 펼쳐진 존 목슬리와 카일 오라일리의 AEW 컨티넨탈 챔피언십 매치. 오프닝과 두 번째 경기가 워낙 미친 경기였고 이 경기 이전에 펼쳐진 세 번째 여성부 경기는 잠시 쉬어가는 경기였기에 쇼 전체적인 면에서 다소 숨을 고를 타이밍에 치러진 경기였다. 미친 경기가 연이어 두 번이나 터졌기에 상대적으로 관중들이 소강 상태일 때 치러진 경기였는데 결과적으로 이 경기가 이번 PPV쇼에서 가장 처지는 남성부 경기임은 부정할 수 없겠지만 난 이 경기도 지금의 WWE PL이나 다른 단체의 PL에서 펼쳐졌다면 그 쇼에서 재밌는 경기 순위권에 뽑힐 정도의 좋은 퀄리티였다고 생각한다. 목슬리와 카일 오라일리가 그동안 펼친 경기 중에서 이번 경기가 제일 좋았다고 생각하며 그라운드와 서브미션 공방이 매우 좋았다. 조금만 더 했으면 조금 더 훌륭한 경기가 나올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직 남은 남성부 경기 4개가 여전히 하나같이 빵 터트려야 하는 경기들인 만큼 두 선수가 조율을 위해 초반에 잔잔하게 가다가 후반부에는 버리는 경기라는 소리는 안 들을 정도까진 나름 터뜨리며 좋은 경기로 마무리했다고 본다. 다만 목슬리의 컨티넨탈 타이틀 집권 역시 어느 정도 의미 없는 느낌이 강하다. 다른 선수에게 주고 디비전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 다섯 번째 경기로 펼쳐진 윌 오스프레이와 사모아 조의 오웬 하트컵 토너먼트 8강전 매치. 누구와 붙어도 명경기 제조기인 오스프레이가 있음에도 예상외로 이번 PPV 남성부 카드 중 가장 짧은 경기 시간을 배정받았던 이번 경기. 웸블리에서의 올인 대관식을 목표로 하는 오스프레이가 드디어 오웬 하트컵에 출전하며 우승을 노린다. 이번 경기 역시 여전히 오프닝과 두 번째 경기의 여파가 남아있을 때 치루어진 데다 사모아 조의 나이를 생각하면 과연 사모아 조가 오스프레이의 경기 템포를 잘 따라갈 수 있을까? 다 관건이었는데 오스프레이가 목 부상 이후 어느 정도 템포를 조절하고 있는 덕분에 나름 좋은 경기가 뽑힌 듯하다. 왜 오스프레이의 경기에 제일 짧은 시간을 줬을까를 생각해봤는데 역으로 오스프레이라면 저 짧은 시간 안에도 어느 정도 기여를 올릴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한 듯하다. 오스프레이가 2024년 AEW에 온 이후론 오스프레이의 PPV 경기는 아주 높은 확률로 확실하게 그날의 최고의 경기였고 그 상태가 부상 전인 2025년 하반기까지 이어졌다. 하지만 부상에서 복귀한 이후의 오스프레이는 확실히 어느 정도 힘을 빼고 있는 듯하다. 목표로 하고 있는 웸블리 대관식 전에 부상을 당해서 안 되는 것도 그 이유긴 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그 이유를 이제 자기가 힘주어 최고의 경기를 펼치지 않아도 어느 정도 AEW의 상황이 여유로워져서라고 생각한다.
거의 5년을 신일본과 AEW라는 두 단체를 멱살잡고 캐리하던 소년가장 오스프레이가 이제서야 어느 정도 부담을 내려놓은 것 같아서 오스프레이 팬의 입장에선 오히려 그 사실이 기쁘다. 다소 쉬어가는 경기에서 여유롭게 8강에 진출한 오스프레이. 오웬 하트컵의 결승은 누가 봐도 오스프레이와 스워브의 대결이 확실해 보인다. 6번째 경기로 펼쳐진 스워브 스트링랜드와 반디도의 오웬 하트컵 토너먼트 8강전 매치. 오스프레이의 경기에 이어 연속으로 치루어진 스워브의 오웬 하트컵 매치. 이번 쇼에서 이 경기를 제일 기대하던 사람들 역시 꽤 많았던 듯하다. 이 경기도 오스프레이에 이어 남성부에서 두 번째로 짧은 15분이라는 경기 시간을 배정받았는데 아까 오스프레이와 같은 이유로 이 두 선수라면 짧은 시간 안에도 기어를 올리고 끝낼 수 있는 선수들이라 그런 듯. 어차피 오스프레이와 스워브 둘 다 한 달 뒤 결승전에서 제대로 각 잡고 뽑아내면 충분하니 말이다. 개인적으로는 이 경기가 이번 PPV 최고의 경기는 아니었다고 생각하지만 PPV 조율 측면에서는 이 경기가 이번 쇼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두 선수라면 시작부터 강강강강으로 달릴 수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뒤에 남아있는 두 경기를 고려해 목슬리, 오라일리의 경기 때와 같이 초반에는 잔잔하게 가다가 후반에 빵 터트리는 식으로 전개되었다. 후반에 나온 스워브의 공중하우스 콜과 리버스 허리케인 러너 이 두 장면만으로도 이 두 선수는 초반에 잔잔하게 가더라도 후반에 터트릴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을 듯. 시작부터 강강강강으로 갔으면 아마 메인 이벤트 때 관중들이 지쳐서 분위기가 팍 죽지 않았을까? 그런 의미에서 이 경기 역시 PPV 전체의 흐름을 조율한 셈이다. 주관적으로 이 경기가 이번 쇼 최고의 경기는 아니지만 이 경기 역시 많은 사람들이 이번 쇼 최고의 경기로 꼽을 만한 퀄리티였으며 역대급 명경기가 한 쇼에 5개나 쏟아진 탓에 이번 PPV 최고의 경기가 무엇이냐 생각이 다르겠지만 적어도 이번 PPV 최고의 장면은 모두 이 경기에서 나왔다는 것은 모두가 납득하지 않을까? 8번째 경기로 펼쳐진 제리코, 허트 신디케이트, 케니 오메가, 잭 페리, 영 벅스와 리코실, 디맨드, 더 독스, 마크 데이비스, 안드라데의 7대7 스타디움 스탬피드 매치. 주관적으로 꼽는 이번 더블 오어나싱 2026 최고의 경기. 이 PPV의 중간부 경기들이 왜 완급 조절을 했는지 절로 이해가 될 수밖에 없던 경기였다. 최근 몇 년간의 더블 오어나싱에 아나키인 더 아레나 매치가 잔혹함 및 하드코어 스팟들 때문에 경기 퀄리티와는 별개로 다소 호불호가 갈릴 만한 내용들을 선보였던 걸 생각하면 이번 매치는 그런 잔혹함과 하드코어 대신 적당히 유쾌한 우당탕탕 분위기로 흘러갔고 각종 웃긴 장면들이 끝없이 터지며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호불호 없이 재밌게 즐기지 않았을까 싶다. 그동안의 아나키인 더 아레나, 스타디움 스탬피드의 전매 특허였던 블러드잡이 의외로 이 경기에서는 전혀 나오지 않았는데다 관중석 싸움 역시 전혀 나오지 않았는데 알고 보니 뉴욕주 체육위원회가 블러드잡과 관중석 난투를 금지시켰다고 한다. 물론 관중석 난투를 금지시켰을 뿐이지 백스테이지 싸움이나 경기장 내의 싸움은 어떻게든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걸림돌이 되지는 않았던 것 같고 이 경기에서 블러드잡을 터지기에는 제리코와 리코시의 대립이 꽤 가볍고 유쾌한 방향으로 갔고 이 경기의 빌드 스토리도 니들 친구들 다 데려와서 7대7로 뜨자. 여기에 잔혹함 대신 하드코어함을 상당히 뺀 우당탕탕으로 간 게 훨씬 맞는 방향이었다고 생각한다. 이 경기에 참가한 모든 선수들이 하고 싶은 장면들을 전부 선보이며 관중들과 선수들 모두 만족하며 끝낸 게 참 어느 단체의 뒤숭숭한 분위기와 너무 비교될 수밖에 없었고 특히 바비 레슐리와 셀턴 벤자민은 AEW에 오고 나서 이 경기에서 제일 즐거워 보였던 게 화면 너머까지 느껴졌다. 선역팀과 악역팀의 엄청난 인맥 차이. 또한 이 경기의 재미 포인트 중 하나였는데 선역 제리코 팀 측은 7명 말고도 매니저 MVP와 리오 러시, 루서, 루차사우러스 등 4명이나 도움을 주며 실질적으로 11대7 구도가 되었고 마무리 역시 리코셰가 다소 개그캐로 되고 있는 만큼 혼자 다구를 맞으며 마무리되었다. 몇 년 전부터 급격하게 여론이 나빠지던 제리코였지만 확실히 이번 AEW 복귀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다시 관중들에게 박수받으며 커리어를 마무리할 기회를 얻지 않았나 싶다. 제리코의 커리어 막바지가 그렇게 아름답지 않아지는 걸 보면서 마음이 아팠는데 다시 후배들을 띄워주고 본인도 후진 양성에 집중하며 진심 어린 박수를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메인 이벤트로 펼쳐진 다비 알린과 MJF의 AEW 월드 챔피언십 및 MJF의 삭발빵이 걸린
타이틀 대 헤어 매치. 지금까지 이 PPV를 통해 올해의 경기 후보가 무려 4개나 터졌던 만큼 이쯤 되면 관중들이 다소 지친 채로 메인 이벤트를 볼 수밖에 없고, 보통 메인전에 명경기가 한 개도 아니고 여러 개가 터진다면 메인 이벤트는 관중 반응과 퀄리티 양쪽 모두 상대적으로 묻힐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지금까지 남성부의 거의 절반이 올해의 경기급 퀄리티를 뽑아낸 와중에 기어이 메인 이벤트마저 절대 밀리지 않을 만한 올해의 경기, 후보급 경기가 탄생했다. 다비 알린이 지금껏 4월과 5월에 위클리쇼에서 미친 듯이 좋은 경기들을 뽑아냈지만 개인적으로 이 경기가 다비 알린이 치룬 방어전 중에 제일 최고였던 것 같다. 드디어 한 번도 피가 터지지 않은 AEW PPV를 보는가 싶었지만 다비 알린이 스테이지에서 범프를 하는 도중 뒤통수에 피를 흘리면서 또 다시 블러드잡이 한 번도 터지지 않은 AEW PPV를 보는 것은 요원해졌다. 이 경기를 기준으로 39일째 챔피언 런을 하면서 무려 8번이 방어전을 치룬 다비 알린답게 막판 샤프슈터를 걸지만 그동안의 데미지로 정신을 잃으며 MJF가 그 틈을 노리지만 멘토 스팅의 기술인 스콜피온 데스드랍을 성공시키며 분전하는 도중 결국 탑로프 툼스톤을 맞고 패배하며 한 달 만에 타이틀을 잃고 말았다. 약 한 달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5일에 한 번 꼴로 방어전을 펼치며 체감상 3달에서 4달 정도 되는 챔피언 런을 보여주었고 벨트의 가치도 올리고 본인의 집권기에 대한 평가도 올리며 팬들의 포만감도 채워준 끝에 짧지만 성공적인 챔피언 재임을 다비가 잘 마무리한 것 같다. 경기 후 MJF가 들것에 실려가는 다비를 공격하려 하자 케빈 나이트가 그를 저지하려 달려나오지만 그대로 들것에 실린 다비에게 프로그 스플래시를 날리며 턴이란다. 마지막까지 서프라이즈를 선보이며 종료된 이번 AEW PPV. 결국 MJF가 머리도 지키고 타이틀도 따내며 그가 어필한 대로 30살의 나이에 3타임 챔피언에 등극한다. 30살에 3타임 이상 챔피언을 해본 선수는 지금껏 로레즈, 더 락, 존 시나, 브록 레스너, 랜디 오턴, 나카무라 신스케, 오카다 카즈치카 이렇게 7명뿐이라고. 저 7명의 선수들 중 30살 안에 단체 최고의 PPV의 메인 이벤트에서 승리한 선수는 존 시나와 나카무라 신스케, 오카다 카즈치카 단 3명에 불과하다. 올인이 3개월 남은 시점에서 도전자가 윌 오스프레이가 될 것은 사실상 확정적인 상황에서 올인의 디펜딩 챔피언은 이제 다시 크게 MJF와 케니 오메가 이렇게 2명으로 좁혀진 상태다. 그야말로 역대급 PPV가 탄생했다. 그동안의 AEW PPV 중에서도 아주 압도적인 퀄리티였으며 개인적으로는 역대 최고의 AEW 이벤트로 꼽고 싶다. 심지어는 풀기어 2021과 레볼루션 2022보다도 더 훌륭했다고 생각한다. 특히 남성부 경기는 모든 경기가 4성급 이상의 뛰어난 경기였고 버릴 경기가 없는 수준을 넘어 무난하다고 느껴질 경기조차 아예 없었다는 생각이다. 그동안 훌륭했던 수많은 쇼들이 있었지만 전부 버릴 경기가 하나 정도는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개인적으로는 정말 이벤트 자체만으로 따지면 그동안 내가 봐온 프로레슬링 이벤트 중 가장 훌륭하지 않았나 싶다. 케이지 매치에서도 목슬리와 오라일리의 경기를 제외한 남성부의 모든 경기가 8점대 이상의 평가를 받고 있으며 목슬리, 오라일리와 오스프레이, 사모아 조 딱 2경기만 제외하면 아이퀸 매치, 오카다 대 타케시타, 스워브 대 반디도, 스타디움 스탬피드, 다비 대 MJF 무려 쇼 절반이 넘는 5경기가 올해의 경기 그 부부에 오를 정도로 매우 훌륭한 경기였다. 또 하나 이 쇼에 대해 고평가할 점은 모든 경기가 다 다른 스타일로 치루어졌다는 것이다. 아이퀸 매치는 잔혹한 WWE 스타일의 기믹 매치였고 오카다와 타케시타는 신일본 스타일을 잘 살렸다. 목슬리와 오라일리는 서브미션과 그라운드 스타일을 잘 보여줬으며 오스프레이와 사모아 조 역시 고전적인 ROH식 클래식을 보여줬다. 스워브와 반디도도 훌륭한 PWG 스타일을 보여줬고 스타디움 스탬피드는 예전 애티튜드 시대의 하드코어 디비전이 생각나는 유쾌한 우당탕탕을 잘 살렸으며 메인인 다비와 MJF의 경기는 고전적인 WWE 애티튜드식 메인 이벤트 스토리텔링을 보여줬다는 생각이다. 이렇듯 AEW는 레슬링 뷔페를 이번에도 정말 훌륭하게 차렸으며 자기들이 잘하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 최대한 많은 음식을 준비해서 하는 정성이 느껴졌던 듯하다. AEW가 차린 뷔페 중 마음에 들지 않는 스타일의 경기가 하나는 있겠지만 모든 경기가 다 마음에 들지 않았던 사람은 드물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WWE의 애티튜드 시대가
그렇게 고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메인 디비전과 미들급 디비전, 하드코어 디비전, 태그팀 디비전 등이 전부 다른 스타일로 개성있던 이유도 클 거라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 오히려 예전 WWF의 애티튜드 시대의 감성은 오히려 지금 AEW에서 훨씬 더 잘 느껴지는 것 같다. 이 PPV가 아니었어도 이미 2026년 5월은 AEW에게 있어 훌륭한 시기 중 하나였을 텐데 이 PPV로 활용 정점까지 찍었으니 그야말로 역대급 한 달로 기억될 듯. 개인적으로는 2019년 AEW 창단 이래 제일 재밌었던 한 달이었다고 생각하고 로스터도 빵빵해졌고 AEW도 한 명이라도 더 밀어주려고 하는 것이 보이는 만큼 갑자기 꼬라박는 이상한 짓만 하지 않으면 AEW에게 있어 최고의 한 해는 2026년이 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 아직까진 말이다.